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첫째 주 전문가들의 수다 문을 열었습니다. 녹화 날인 오늘은 11월 첫째 주 금요일인데요. 이 첫째 주 금요일이라는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겨울이 찾아오는 입동이어서 더 의미가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거리마다 이 목도리를 두르거나 또 두꺼운 외투를 입으신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다가오는 겨울 조금 더 두터운 외투 꺼내 입으시면서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 전문가들의 수다, 날씨는 춥지만 활기차게 또 유쾌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두 전문가님들 먼저 소개하고 시작할 텐데요. 이 화면에서 보시기에 제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이죠. SK증권의 이 김민수 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제 맞은편, 제 반대편에는 입동이라 그런지 새로운 분이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처음 뵈가지고 네. 간단하게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SK증권 명동 PIB 센터에서 PB로 근무하고 있는 엄태식 대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엄대리님이라고 예, 부르면 될 것 불러주세요. 같은데. 네. 네, 알겠습니다. 인상이 되게 좋으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네, 눈웃음이 되게 매력적이신데. 저한테 묻지 마세요. 네, 저한테 부장님은 눈웃음 그러시는 없으세요. 기다리세요. 못 보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이, 왜 그래서 깜짝 놀랐네요.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나름 매력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네, 보통 누가요? 보게 되면은 어떤 와이프분이요? 아니요. 다들 죄송합니다. 이제 엄대리님의 아주 고혹적인 그런 눈웃음에 비하면은 저는 썩은 눈이죠.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미안한데요, 괜히. 진짜 썩은 것 같다고요? 아니요. 네. 네. 부장님도 충분히 개인적인 매력이 있는 걸로. 개이적이요? 아니요, 개인적인 매력이 있는 걸로 깜짝 하겠습니다. 놀랐습니다. 예. 말꼬리 진짜 잘 잡으세요. 네. 꼬리가 어디? 죄송합니다. 하시죠. 예. 네, 오늘 입동이에요. 날씨가 춥습니다. 네, 진짜 이 음력이 오늘 굉장히 정확하게 맞는 것 같은데 이 두 분 어떻게 겨울 좋아하시나요? 엄대리님 좋아하세요, 겨울? 사실 개인적으로 겨울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네, 하지만 계절마다 네. 나름 이게 좋은 또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죠. 네. 네, 그럼 따뜻하게 보내려고. 여름을 더 좋아하세요? 저는 가을을 좋아해요. 제가 가을에 태어나서 날씨가 좋은 가을이 제일 좋죠. 어쩐지 네. 가을을 많이 타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래요? 가을을 타는 표정으로 이렇게 서 있으면 커피 타라. 많이 얘기를 해드리는 편인데. 예. 좀 유치하긴 한데 몇 월생이세요? 저는 9월 달에 태어났어요. 저도 9월생인데 아.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 9월 달에 태어나셔서 그렇구나. 저요? 뭐, 지금 디스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네. 아니, 미스합니다, 미스. 미스요? 예.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9월 달에 저는 또 10월생이다 보니까 이제 9월 달, 10월 달 가을에 태어난 사람들이 안 물어봤는데 좀 유치하죠? 적응하시면 돼요. 이게 치고 들어오시면 돼요. 네, 죄송해요. 아닙니다. 이게 네. 보통 보면은 이제 업무 중에도 이제 같은 지점에 있다 보니까 잘 치고 들어옵니다. 특히 이제 제가 막 업무하고 이제 열심히 매매하고 있으면은 뒤에 훅 들어와가지고 그딴 거 매매하시지 마시고 나가시죠 이러면서 또 잠시 저를 많이 좀 네. 치열업 해주고 그래서 좋은 그랬던 후배네요. 라고 해야 될까요? 네.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네.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네. 부장님은 겨울 좋아하세요? 근데 입동이고 겨울이라고 그러는데 왜 오늘 옷은 이렇게 화사하신 옷으로 변신을 하고 오셨죠? 저요?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네. 좀 그런 게 겨울이나 이렇게 좀 가을 겨울 옷들은 네. 화사한 옷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예. 이제 오늘 부장님이 입으신 것 같은 약간 톤 다운된 느낌 이런 옷들이 디스하시는 많은데 거예요? 아니에요. 그 디스는 아니고 이제 약간 색깔 자체가 좀 가을의 이 추남 느낌이잖아요. 칙칙하다는 얘기죠, 칙칙. 예, 어쨌든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왜 가을 겨울에 그래도 화사하게 입으면 어떨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이렇게 입은 거는요 네. 그냥 별 생각 없이 입고 왔어요. 근데 보통 그런 마인드를 가지신 중년분의 여성분들이 많긴 하신데 그래서 그래도 좀 이제 색깔로 좀 이제 화사하게 좀 보이고 싶다 이런 욕구가 강한 거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장님은 겨울을 좋아하시나요? 겨울 좋아하죠. 겨울 좋아하고 특히 한참 몇 년 전에 20대였을 때 몇 년 전에 같은 경우는 한참 겨울 스포츠가 좋아서 아마 국내에서 스노우보드 있죠. 스노우보드를 제가 제일 거의 좀 전문가 수준까지 탔었던 사람이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보통 보면은 그때 아직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스키 리조트 갔었을 때 거기 보면은 헬프 파이프라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네. 얘기냐면
이제 U자형으로 이렇게 된 거 있죠. 네, 그게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거기서 약간 그 찍고 터닝 이런 걸 한번 약간 했다가 사람들이 박수를 받았던 그랬던 기억이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아주 몇 년 전에. 몇 년 전이요? 네, 20대였을 때. 네. 십수년 전에. 20수년이죠, 20수년. 네. 똑바로 하십시오, 똑바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네. 지금은 하라고 그러면 못합니다. 왜냐면은. 나이가 있으니까. 아니죠. 이렇게 치고 들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나이가 있으니까 안 되시겠네요, 이렇게. 지금까지 잘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참 의외세요. 저번 주에 뭐 학창 시절에 일렉 기타를 쳤다라고 혹시 알고 계셨어요? 아, 예, 저는 많이 같은 회사에서 그때 보셨어요? 네. 같은 그 무대에서 섰던 친구입니다. 네, 그래서 악기를 뭘로 못 다루시는데요? 다 아끼고요. 저는 다루진 않았고요. 네. 그냥 베이스를 잠깐 들고 있었어요. 어. 치진 않았고 그냥 이렇게 들고 있었죠, 베이스를. 그러니까 보통 네. 베이스가 현악기로 알고 계시죠. 이렇게 줄을 튕기는 걸로. 네, 그런데 엄대리께서는 치고 있더라고요. 박자에 맞춰서 치고 있더라고요. 어쩌다가 사람이 이게 이게 결혼이 생겨서 비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더라고요. 회사 생활이라는 게. 네. 예, 뭐 강압에 의하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강압에 어느 원하셨나요? 예,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 그리고 나름 좋은 기회가 됐죠. 이게 베이스도 배워보고. 아, 예. 때려보고. 네네, 배워보고. 네, 네. 재밌으셨겠네요. 네. 그- 어쨌든 뭐 오늘 뭐 보드 얘기도 하시면서 네. 뭐 새로운 모습 많이 보여주신 것 같네요. 신기하네요. 예. 보통 이렇게 살면서 그런 건 있습니다. 살면서 이제 많은 경험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자기 걸로 쌓아가고 하는 이런 다양한 기회, 이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런 또 이제 해서 그래도 난 그래도 뭐 하는 자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이런 스포츠나 뭐 이런 것들의 취미생활 하나씩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엄대리께서도 제가 알기로는 스킨스쿠버 달인이십니다. 그래요? 네. 물에 딱 들어가서 물고기를 입에 딱 물고 딱 물가가. 올라오면서 물을 쫙 튕기면서 그럴 정도의 오. 수영 실력을 갖고 계신. 그 스킨스쿠버도 무슨 자격증 있죠? 예, 자격증이 가지고 많이- 계세요? 예, 자격증은 되게 종류가 되게 많은데요. 예, 뭐 가장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있고요. 예. 기본적인 거. 독특하세요. 아, 운전면허, 스킨스쿠버 운전면허 뭐 이런 거요. 네, 뭐예요? 그런 게 있어요. 이상한 언기를 하셨는 것 같은데 어쨌든 두 분 다 되게 독특한 어떤 뭐 취미라든지 뭐 이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뭐 아무것도 없네요. 저는 운전면허도 없거든요. 그렇게 웃으시면 안 되죠. 왜요? 앞으로 열심히 그런 것도 해야 되겠다. 조만간 딸 겁니다. 네, 운전면허도 따시고, 그리고 특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또 이러시면 안 되는데. 네. 그게 더 알아서 마무리하세요. 네, 그게 더 시급한 네.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겨울이죠. 겨울이면 이제 따뜻하게 이제 막 추워서 이렇게 해서 집에 가는데, 그런데 이제 집 앞에서 그 따끈한 커피를 이렇게 딱 주면서 연료 준비했어, 이런 딱 남자친구 이게 넓은 어깨로 그러면서. 다행인 점이 있어요. 전 커피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럼 녹차를 이렇게 따뜻하게 해가지고 연료 준비했어. 네. 많이 춥지 이렇게 딱 하는 이런 허깅 배요. 씁쓸하게 어떤 빨리 결론을 짓고 결혼이요? 자, 결론을 짓고요. 이게 위험할 뻔했네. 자, 빨리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시장에 관련해서 엔화 약세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중에 어떤 분에게 먼저 질문을 드리면 좋겠을까요? 제요. 저보다는 네. 부장님께서 네, 이렇게 그러면 오픈해 부장님이 주시는데, 이제 첫 질문만 받아주세요. 네, 네. 그리고 이어서 그다음 대리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 자, 엔화 약세가 지금 일본에서 양적 완화를 하겠다라는 네. 발표가 있은 후에 국내 증시에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무시 못할 영향, 흐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부장님 보시기에 어떤 흐름들이 있었나요? 엔화 약세를 통해서 국내 시장에 미치는 이런 전반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은 지금부터 앞으로 약 한 45분이 저한테 필요합니다. 네, 그거와 함께 명쾌한 결론을 내려드릴 수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리고 또 저보다 또 박식하시고 또 잘생기신 눈웃음을 매력적으로 치시는 또 연구원 대리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많은 부분 좀 넘겨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가운데서 또 엔저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좀 뒤흔드는 이런 여파들 보게 되면은 참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좀 여파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딱 한마디로만 얘기 드리게 되면 지금 시장이 오버합니다. 지금 엔저 때문에 나오는 부분들이 좀 오버하고요. 일단 첫 번째로 네. 엔저로 인해서 지금 이제 수출 경쟁 품목과 관련돼서 엔화 일본과 경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출주 중심으로는 타격을 받는다. 이게 가장 큰 논리죠. 물론 영향을 받습니다.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보통 만약에 앵커님께서 느끼셨을 때 이게 A와 B가 똑같은 물건입니다. 근데 이게 메이드 인 재팬, 메이드 인 코리아, 그러면은 가격이 이게
조금 더 비쌉니다. 일본 이게 15,000원이고 이게 13,000원입니다. 어떤 거 사실 거예요? 그 제품이 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일단 똑같은 제품인데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똑같은 제품인데 비슷한 가격인데 이게 일본 게 약간 좀 높습니다. 어떤 거 사실 거세요? 저는 그냥 일본 제품을 굳이 많이 구입하는 거는 네. 필기류예요. 필기류, 문구류가 우리나라 거에 비해서 일본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네. 네. 그런 그래서 품목이라면 네. 일본 거를 살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 쪽에서 만약에 일본이 가격이 이제 경쟁력이 좀 낮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일본 거에 더 손이 간다. 이게 가장 큰 논리죠.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했을 때 필기뿐만 아니라 이제 산업 부분들 전반적으로 세세하게 좀 보다 보면은 일본과 국내 시장이 경쟁하는 부분 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가격 차이로 경쟁을 했었습니다. 비슷한 품목이라고 한다면요. 그러니까 즉 이게 똑같은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비슷한 품질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제품이 좀 많이 싸다라는 쪽에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인식 자체가 일본의 제품과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어떤 인식 차이가 약간 좀 그래도 제품은 좋은데 싼 거에 대한 인식 이게 좀 강하다 보니까 제품의 군이 좀 다른 측면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타겟팅을 봤었을 때 똑같은 그 흐름을 가지고 일본 거와 우리나라 거를 같이 비교하자는 건 일단 말이 좀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현대차와 어떤 도요타 간의 어떤 문제들 같은 경우도 미국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 도요타와 현대차에 대한 어떤 인식 비중이 아직까지는 좀 차이가 있다는 점. 네, 그런 점들까지도 다 고려해보게 되면 영향은 물론 있을 수 있지만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크게 타격이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다는 점. 네, 그 점이 이제 먼저 강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그 부분이 똑같이 또 엔저 때문에 나왔던 부분들이 다시 원화가 약세로 들어가면서 나오는 부분도 상세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반대로는요. 근데 그거는 약간 무시한 채 무조건 엔저. 이것만 한 방향만 보고 지금 시장을 그런 쪽으로 대응한다는 거는 일단 말이 조금 안 된다고 생각되고 있고 두 번째는 일본 엔저가 이게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아베 총리 그리고 구린 총재 구로다 총재 같은 경우도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성공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기 부양이 안 될 것이다. 그렇죠. 네.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잃어버린 10년 동안의 일본에 대해서 이거를 단절을 시키고 어떤 부양을 쭉 해서 이제 다시 일본의 호황을 고구한다. 이거는 좀 힘든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기업들 쪽으로는 계속 이번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면서 그래도 많이 환영할 모습이지만은 네. 기업에서 낙수 효과 쪽으로 소비자나 개인 쪽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딱 단절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넘어갈 수가 없는 흐름이다. 그러면은 기업만 신났죠. 기업만 신난 부분들이고 그게 넘어올 때에 대한 단절 부분들은 한 1, 2년 뒤면은 바로 효과 나올 겁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이제 미국은 지금 현재 이번 민주당의 정권이죠. 민주당 정권 쪽에서 오바마가 엔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용인을 하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번에 상하원이 다 공화당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만약에 1, 2년 뒤에 2년이죠. 앞으로 오바마가 집권할 때까지 2년 남았는데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바뀐다. 그러면 엔저 용납 안 합니다. 그러면 한 2년 정도만 참으시면은 엔저에 대해서는 한풀 크게 꺾일. 그래서 일본은 또다시 고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는 게 제가 느끼는 상황이고요. 죄송합니다. 올해까지 너무 오래 해서 죄송합니다. 엄대리님.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네. 조금 일단 그래서 지금 여기서 120, 130엔대까지 막 치고 올라가지는 힘들 거다. 그리고 특히 일본에 대한 어떤 그 재정의 기반 봤었을 때 더 이상 뭘 풀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압박은 더 나오기 힘들다. 그렇게 되면 돈을 푸는 데도 한계가 있다. 근데 네. 좌절을 맛보고 말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저 현상에 대해서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 않고 그렇게 또 효과도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2년이면 오랜데요. 그래요? 2년이면 결혼도 하실 수 있어요. 안 할 건데요? 예, 저 죄송합니다. 2년 뒤 아직 20대입니다. 저는 30대 되면 결혼할 아이, 예정이라서 그거 말고 외모 죄송합니다. 계속 진행하시죠. 방송 끝나고 한번 얘기 마저 나눕시다. 계속 하시고요. 엄대리님 같은 질문 드려보자면 자 그럼 조금 더 이제 좀 질문 조금 좁혀서 드려보자면요. 이 엔저 현상이 이제 국내에 미치는 영향 한 주간 지켜보면서 어떠셨던 것 같아요? 대응을 어떻게 하셨다거나 아니면 흐름이 좀 이거 좀 이상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셨나요? 네, 일단은 엔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지금 부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일단 국내 시장에 지금 직접적으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매우 안 좋게 영향을 미쳤죠. 굉장히 힘든 시장이었습니다. 엔저와
그 달러와 강세 사이에 우리나라가 중간에 껴서 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시장은 계속 약세 시장으로 흘러가고 네, 그런 모습인데요. 국내 뭐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요. 오늘 예. 되게 준비한 게 많으세요. 예, 예, 뭐 아셨어요? 깨알 지금 같은 준비. 한 10장 이상을 준비하셨는데요. 네. 보통 오, 그래프도 있어요. 검대리가 이제 보통 이게 아주머니 분들이나 아니면 네. 그 누님들한테 프리젠테이션을 할 때 보통 저렇게 완벽한 준비를 통해서 완벽한 눈웃음과 함께 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다 손님들께서 그냥 아이고 우리 엄대리님 하면서는 거의 팬들을 몰고 다니시는 분입니다. 펜도 있으세요? 아니 팬이 있으세요? 네, 펜이 지금 손에 들려 있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맞아 이어주세요. 네, 뭐 이론적으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나 IT 산업에는 직접적인 이익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3분기, 4분기에 거쳐서 네.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네. 반대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들은 뭐 여행주 대표적으로 그리고 엔화 부채가 많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반대로 또 수혜를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한 주간 일을 하셨겠죠. 그렇죠. 네.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셨을 것 같은데 이한 주간 엔화의 흐름을 보면서 어떤 대응을 하셨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셨나요? 대응을 여행 미리 갔었습니다. 여행 가셨어요? 아니 그냥 하는 네. 얘기였어요. 예, 네. 네. 치고 들어갔으니 죄송합니다. 아유, 네. 이 괴로운 부분을 계속 네.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 대응을 사실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최근 이제 시장 상황이 네. 개인 투자가분들도 상당히 지금 직접적으로 주가 하락에 따른 고통을 받고 있고 저희 지점 증권사 PB들이나 브로커들도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 투자가들 이런 분들도 상당히 힘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사실상 놓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뭐 매매를 해 보려 그래도 어떤 섹터에서는 또 올라가는 게 있고 업종이 이런 활발하게 이렇게 좀 돌아가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지금 침체가 되다 보니까. 그럼 여행 아까 방금 수혜주라고 하셨던 여행주도 좀 침체가 되고 있는 분위기인가요? 그렇진 않죠. 반대로 지금 모두 투어나 어떤 면에서는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면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수혜를 보는 회사들은 뭐 주가는 최근에 좀 올랐죠. 네, 그러면 이제 투자 계획하시면 좀 여행주나 뭐 엔화 좀 부채가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부장님께 비슷한 질문 드리자면 네? 한 주간 또 낙서하신 거 아니시죠? 아닙니다. 저 깨알같이 적었습니다. 아까 네. 종목 얘기 잠깐 해가지고 예. 그거 바로 적었습니다. 네, 한 주간 뭐 아까 분석하셨던 그런 흐름으로 이제 시장을 보고 계셨을 것 같은데 네. 뭐 어떤 대응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대응은 네. 발빠른 매매. 뭐 치고 빠지는 치고 빠진 잽의 정보. 그렇죠. 예, 그럴 수밖에 없고요. 네. 아까 얘기를 하시면서 거의 엄대리님께서 우실 뻔했습니다. 네,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러면서 네. 우실 뻔했는데 그래도 수익 잘 냅니다. 생각보다 와, 뭐 그래요? 매매 진짜 잘하십니다. 그래도 저희 이제 증권사가 좀 이제 신규 직원을 잘 안 뽑다 보니까 신입 직원을 안 뽑다 보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는 막내 역할을 많이 하는데 막내 역할에서부터 매매까지 아주 멋진 일을 많이 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항상 결론은 이야기입니다. 사장님 보고 계십니까? 이러면서 네. 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좋은 선배시네요. 아, 네, 모든 걸 얘기해 주시면서 알고 보면은 이상하게 흘러가시긴 하지만 이제 편집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모르겠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말은 했고,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즘 시장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보고 있으면은 참 답답하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대형주가 한 9월달 중순부터, 그러니까 현대차가 사고를 치기 시작함부터 이제 삼성전자 실적 가지고 나오기 시작하다가 또 유가니 뭐 화학주, 정유주 이런 것들이 또 난리를 법석을 피고 그러면서 대형주가 하락하는 폭이 상당히 커졌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한번 10월 중순에서 10월 말까지 한번 이어지고 그래서 거의 몸과 마음이 너덜너덜해진 상태에서 거기서 그래도 살을 거는 코스닥 중소형주다. 그래서 거기 가서 또 막 매매를 하면서 거의 막 붙어 있었죠. 그래서 네. 코스피를 피한 대피소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서 막 옹기종기 다 모여서 거기서 매매하고 그랬던 상황인데 그러다가 10월 말부터 또 11월까지 들어온 사이에 딱 올해도 안 갈립니다. 한 저 570선대 있던 560선대 있던 지수가 530선까지 내려오는데 딱 3일이면 되더라고요. 3일 동안에 거의 뭐 또 초토화를 시키는 바람에
11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또 중소형주 매매하셨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마음이 아니실 겁니다. 지금 거의 방송을 만약에 보고 계신다고 한다면 거의 막 타는 가슴, 타는 그 쪼그라든 계좌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러면서 그런 때 오히려 잠 끝나고 그런 마음을 또 달래줄 게 하나가 있죠. 앵커님 좋아하시는 거요. 고기요? 예? 아니 담배, 죄송합니다.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그 소주 같은 이게 쓰린 속을 이렇게 좀 달래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매매를 하셨던 분들의 시장에 참여하셨던 분들 많이 좀 힘드셨던 한 주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많이들 고생하셨고요. 하지만은 이 흐름들이 뭐 엔저나 나머지 부분들은 다 어떻게 보면 시장의 핑계가 좀 큽니다. 좀 체력이 약한 시장에서 갖다 붙여가지고 뭔가를 좀 더 뒤흔드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 상황들인데 일단은 중소형주가 하락하는 부분들까지는 다음 주까지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가 11월 15일 같은 경우는 어떤 그 기한이 중소형 코스닥 시장도 포함해서 어떤 예외 기업들 빼고는 11월 15일, 그러니까 다음 분기 15일까지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음 주까지가 피크인데 그때 따라서 실적 따라서 또 휘청휘청할 종목들도 또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들만 조금 좀 조심하시게 되면은 그래도 다음 주 정도 지나게 되면 그나마 좀 한숨 돌리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그때는 약간 좀 변동성은 개별 기업들 쪽으로 좀 줄어들면서 네. 그래도 어떤 좀 매매를 좀 추세적으로 해볼 수 있는 만한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추세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추세가 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또 고생하겠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해서 고민은 많은 상황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왜 저만 시키세요? 네, 왜 지금 질문하려고 했어요. 아, 그러세요? 네, 네. 안 시킬 건데요. 네. 질문 안 드릴 건데요. 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세요. 반사.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엄대리님한테 좀 이어서 질문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의 엔저가 계속 이어지면서 양적 완화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일본이요. 네. 일본이 하면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게 좀 좋지는 않아요. 그럼 국내에서도 계속 금리를 내리면서 뭐 초이노믹스다 이러면서 좀 대응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추가로 이렇게 계속 양적 완화가 이어지면서 이제 국내에서 정부에서 하는 어떤 대응책들이 뭐가 있었나요? 네, 최근에 가장 엔저에 대응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한 조치가 이제 금융 당국에서 원엔 환율 동조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기 부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상쇄시키는 효과를 위해서 원화 엔 하나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원화 가치도 이렇게 떨어뜨리는 환율 동조화를 금융 당국에서 지금 모니터링을 하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정확히 좀 자세하게 말하자면 그게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네. 조금 더 자세히. 그러니까 환율 시장에 금융 당국에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우리 그 수출 업체들이 네.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원달러 그 환율에 개입을 해서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죠. 직접적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금융 당국에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래요. 그러면 이제 좀 흐름을 맞춰보겠다 이런 시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직접적으로 엔저 현상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런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추가적으로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다른 것들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 그럼 아이디어 있으세요? 기습 질문이긴 한데. 아이디어는 사실 없고요. 뭐 개인적으로도 보기에 부장님이 계속 말씀하신 요지가 엔저 현상이 과연 이제 그 피크가 어디냐, 정점이 어디냐가 문제인데 이미 뭐 언론에서는 많이 지금 이런 말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설레발을 많이 떨었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정점을 찍은 게 아닌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질문을 이어서 부장님께 지금 부장님 왜 이렇게 손 놓고 이러고 있으세요? 아니시죠? 너무 이제 올 한 주가 너무 발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네. 금요일쯤 이게 녹화 날이 금요일이다 보니까 항상 많이 좀 맥이 풀리는 편인데요. 그래도 상큼하신 그리고 미모를 가지신 앵커분께서 계시기 때문에 제가 힘을 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슨 질문이셨죠? 좋은 말이었네요. 그 어미를 듣고 있었는데 또 이상하게 말하실까봐. 그러려다가 더 이상 그렇게 되면 시청자분들께서 아무래도 좀 너무한다.
이쁘신 앵커님하고 왜 이렇게 장난을 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실까봐. 네, 그렇게 말하시니까 민망한데. 민망하시죠? 네, 민망합니다. 차라리 놀리는 게 나은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제 엄 대리님께서 네. 지금 정부 정책이 뭐 동조화가 있었다라고 짚어주셨는데, 네. 자, 그럼 부장님이 보시기에 네. 뭐 새롭게 좀 개입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아이디어 같은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나도 지금은 없으세요? 네. 보통 보게 되면 일단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정부의 대응 자체가 늦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경제부총리가 바뀌면서 나왔던 흐름들이 이제 좀 본격적으로 우리도 좀 살아보자 싶어가지고 이제 금리 인하부터 부동산부터 그래서 약간 뭘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원래 금리 인하 조치를 제가 느끼기에는 한 6개월 전부터 먼저 선제적으로 시행해서 같이 해외 시장에 경기 부양책이 들어왔을 때 같이 좀 동조화를 맞췄어야 됩니다. 그래도 빠르다고 보기가 좀 힘들었었는데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늦은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참 좀 힘든 상황까지 계속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이제 이런 쪽에서 특히 이제 지금 또 정부에서 신경 쓰는 게 요즘 또 보면 시장에서 증권주가 그래도 안 빠지고 막 들썩들썩합니다. 그 네. 이유는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를 조만간 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서 어떤 좀 수혜 관점들이 좀 나오게 되면 그래도 시장이나 좀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미세하게는 같이 영향을 끼치는 것 같은데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여튼 항상 발표 날 증권주는 고구점입니다. 그날 딱 해서 그 발표하는 가운데 주가가 쭉 올라갔다 거기서 바로 빠지는 그런 영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항상 호재를 호재로 인식하지 않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국내 네. 시장의 특성상 일단 그날이 당연히 고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발표가 나왔다 그래서 증권주가 보는 순간 쭉 올라간다 그러면 바로 매도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되고 있고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이나 어떤 큰 흐름은 어떤 그 정책을 통해서 왜곡시킬 수 없습니다. 항상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이걸 흐름을 나온다고 해서 물론 흐름을 약간 바꿀 수는 있죠. 근데 나중에 후폭풍이 나오게 되면 그게 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어떤 무리해서 어떤 베팅을 크게 하기에는 아주 좀 좀 어려운 상황들이고 그래서 어떤 종합 대책 이런 거 어떤 정부가 신경을 쓰고 있다. 아니면 이런 대책으로 추가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 보는 그 정도가 일단 제일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뭐 결론적으로 하면은 어떡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하긴 매매해야죠. 그래도 매매해야 됩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입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우리 투자자분들 매매하셔야 되는데, 네. 자, 그럼 다음 이야기로 이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자면, 자,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아까 여행주 같은 거 꼽아 주셨는데, 자, 엔저 현상, 뭐 국내 분명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래도 한쪽에서는 좀 수혜를 보는 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엄 대리님께 먼저 질문 드리자면, 뭐 여행 업종, 또 아니면 뭐 아까 뭐 엔화 관련돼서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 있다고 했는데 뭐 네. 수혜받는 업종들도 몇 가지가 더 있을까요? 일단 자, 활기차게. 자, 그럼에도 우리는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너무 대표적으로 많은 거예요. 여행 업종을 말씀드리면 뭐 종목은 모두 투어 하나 투어가 되겠죠. 네. 그런데 주가는 뭐 이미 반영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제가 뭐 적극적으로 매수 추천을 드린다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주가 움직임이 뭐 이미 반영이 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엔화 부채가 많은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대표적으로 제가 체크를 해본 게 대한항공이랑 한국가스공사 이런 업체들이 있어요. 네. 근데 마찬가지로 주가는 뭐 이미 선 반영이 어느 정도 돼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매수 시점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좀 수혜를 받는 업종이다 보니까 네. 그래도 좀 전망이 좀 밝은 쪽은 맞겠네요. 엔저 기조가 지금 추세가 지속이 조금 더 된다고 본다면 지금 샀었던 4분기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된다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정확한 종목명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부장님께서 이어서 네. 뭐 추가하실 만한 부분이나 아니면 난 반대한다 이런 점 있으신가요? 난 반대요 이런 거요. 네. 근데 지금 얘기하셨듯이 그렇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그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 작년 동기 대비해서 일본으로 여행 가는 여행객 수가 230%인가요? 늘었다고 합니다. 네. 한번 다녀오시죠. 일본에 일본이요? 네.
과거보다 좀 또 저렴한 비용으로 다녀오실 수 있지 않을까요? 저 안 그래도 네. 제가 여행 가는 걸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렇죠. 이제 연말도 주식회사 여행까지 하시는 앵커지. 예, 이십니까? 다른 네. 프로그램 이름이 또 주식회사 여행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행하는 거 좋아해서 이제 뭐 가끔 검색해봐요. 그냥 네. 그렇게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아지는 것 같은데 네. 일본도 알아봤어요. 네. 계속 엔화가 떨어지니까 네. 오 이거 계속 떨어지네 싶어서 네. 많이 싸더라고요 지금. 그렇죠. 근데 그렇게 가시지 마시고 그냥 항공권만 구입해서 지역 가서 거기서 이제 자유여행을 하셔야죠. 그게 저 항상 그렇게 합니다. 아 뭐야 오늘. 전 한 번도 그런 패키지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자꾸 디스한다고 얘기를 하시길래 거기까지만 하시는데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보면 이제 대마도 있죠. 원래 우리나라가 국민이 우리나라를 가는 느낌인데 대마도도 우리나라 땅인 거 아시죠? 일본 땅이죠. 아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땅입니다. 또 네. 신라 삼국, 우산국 이거 얘기하면서 쭉 제가 읊어드릴 수 있는데 이건 지금 주식해서 역사 공부하자 이게 아니다 보니까 네. 일단 대마도를 가는데 하루면 되죠. 이제 배편으로 이제 부산 쪽에서 이렇게 갔다가 거기서 하고 딱 오면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과거에 들던 비용과 이 지금 최근에 대마도로 들어가는 한국 사람들 보게 되면 상당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또 한국 사람들의 또 장점은 쇼핑. 네. 가서 면세점에서 드르륵 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긁고는 그래서 가시는 거죠? 저요? 네. 아니요. 저는 아직 그 정도로 네. 뭐 그런 여행 해본 적 없고요. 네. 그냥 가서 노는 거죠, 뭐. 맛있는 거 먹는 거. 혼자? 식도락 여행. 아니요, 친구랑. 또 죄송합니다. 네. 계속 이런 얘기가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여행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다룰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근데 이제 여행 같은 경우는 이제 다 그래서 지금 뭐 모두 투어나 이런 쪽으로 다 이제 추천 많이 올라가서 더 올라갈 것이다 하기에는 단순히 엔저 때문에 나오는 흐름보다는 일단 여행주의 가장 큰 바로미터는 소비심입니다. 그러니까 즉 올해 보너스를 많이 받았고 어떤 임금이 내년에도 좀 올라갈 것 같고 임금 협상했는데 내년에 좀 좋아질 것 같아. 기분이 다 가족들 올해 연말에 한번 일본에 온천이나 한번 할까? 이렇게 하는 현상들 이게 나와야지 제대로 나가는 여행주가 이렇게 쭉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죠. 근데 그 기반이 되는 소비 심리라는 부분을 봤을 때 그걸 생각하기에는 지금 전셋값이나 이런 네. 연말에 만기가 됐는데 전셋값을 올려달래요, 여보. 그러면은 아무리 내년에 연봉이 뭐 2, 3%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거 커버하기에는 좀 힘들다 그러면은 또 어떻게 보면 또 은행에 또 작은 도움을 또 받아야겠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런 소비 심리가 살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그런 큰 측면을 봤을 때는 좀 여행주가 그렇게 만만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그래도 주식해서 여행 가야죠. 네, 결론입니다. 오늘도 코너 속에 작은 코너로 타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럼 뭐 여행지 추천해 준 거에 대해서 부장님께서 이런 점은 좀 염려될 수 있겠다라고 첨언해 주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네. 이번 주 여행지는 거제도로 네. 고향이십니다. 그래요? 네. 제가 거제도 고향이 제가 작년 여름인가 올 봄인가 거제도 놀러 갔었는데 처음으로 갔어요. 거제도 미스터 존슨을 찾으시면은 바로 다 모든 게 일사천리로 영어 이름이 저는 네. 영어 이름은 프란치스코입니다. 농담이고요. 네. 이탈리아 이름이죠. 프란치스코는. 네. 또 얼굴이 놀러 빨개지셨네요. 오시면은 연락 주시면요, 제가 네. 잘 안내를. 진짜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고 나란 곳이 거제도세요? 거기서 네. 이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어렸을 때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거기서 살았어요. 거제도에서. 네. 거제도 하면 네. 이 조선 산업인데 그렇죠. 배 많이 보고 자라셨겠네요. 배를 많이 보고 자랐죠. 그래서 네. 배가 저렇습니다. 네. 네. 신기합니다. 거제도라니. 네. 근데 상당히 멀긴 멀더라고요. 서울에서 가보니까. 그쵸. 그렇죠. 여기서 서울에서는 네. 안 막히면 한 5시간 정도를 잡고서 한 2박 3일 정도 네. 일정으로 네. 갈 수 있는 데가 거제도고요. 네. 가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많이 네. 놀러와 주시고요. 뭐 이 얘기가 나와서 그냥 조금 더 네. 이어서 가자면 그때 거제도 여행 갔을 때 통영도 같이 갔었어요. 그렇죠. 네, 통영, 거제, 이 앞바다 거기가 되게 예쁘더라고요, 진짜. 네. 한려수도라 그러죠. 예. 통영이랑 거제도 근처 바다를 한려수도 해상국립공원 맞을 겁니다 아마. 네. 네. 그래서 근데 어렸을 때 예쁜 바다 보고 자라셨으면 네. 뭐 그렇게 뭐 여행 간다고 그런 예쁜 바다 가면 별로 이렇게 감흥 없지 않으세요? 아무래도
저는 여행을 간다는 것보다는 가끔 이제 집에 부모님이 계시니까 거제도에 고향 집에 내려간다는 게 그냥 여행 같은 느낌이죠. 오. 되게 좋죠. 부장님 거제도 가보셨어요?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한번 가봤는데 같은 질문을 드린다고 한다면 그렇게 예쁜 바다와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자랐는데 왜 네. 왜 눈빛이? 네. 왜 그렇고요. 많이 그래서 앞으로 이제 거제도를 가시거나 그러면 이제 엄대리님을 통해서 가시게 되면은 5% 할인, 10% 할인, 그리고 최대한 리턴.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특히 그러면 거제도에서 가장 추천해주고 싶은 뭐 나만의 보물 지역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아무래도 거제도 여행에서는 가장 꼭 가봐야 될 곳이 외도라고 있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외도, CF도 예. 이전에 많이 나왔던. 외도. 예, 거제도에서 그냥 바로 옆에 있는 작은 네. 섬입니다. 예. 헤엄쳐서 가나요? 아니요, 배 타고 왔어요. 네. 예, 외도는 하이 퀄리티네요. 네. 하셔도 되고요. 외도는 꼭 가보셔야 돼요. 거제도 가시면 네. 거길 안 가보면 거제도를 가봤다. 혹시 외도에 그거 무슨 식물원 같은 거 있지 않아요? 예, 거기를 이제 되게 이국적인 그쵸? 식물들로. 저 거기 가본 것 같아요. 저 저 그때 거기 갔을 때 저 벌써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기억이 가물가물하는지 모르겠는데 중년의 특징입니다. 중년. 중년이라고요? 왜 그러세요? 네, 말씀을 해주시니까 생각났어요. 그때 거제도 갔을 때 외도를 간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어떤 개인분이 그렇게 농장 네. 식물원을 꾸며 맞아요. 놓으셨더라고요. 되게 대단해 보이던데. 그분 한 분 사시나요 거기? 아니요, 그냥 오픈해 놨어요. 이제 그분의 사유지일 거예요, 그 섬이. 네. 예, 그래서 그럼 이제 요금 내나요? 갔을 때? 입장료를 내서 그렇게 운영하시더라고요. 27만 원이요? 웬 27만 원이요? 그렇진 않고요. 잘 기억은 안 나요. 근데 비싸진 않았는데. 네,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예. 가보세요. 그래서 되게 동질감을 느끼는 게 같은 섬에 살다 보니까 거제도 출신이고요. 저도 섬 출신이거든요. 여의도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참 하이 퀄리티한 말씀이셨습니다. 무슨 네. 이제 얘기만 하면 이제 계속 디스하시는데요. 그래도 저요? 이제 거제도 같은 경우도 보통 보면 이제 앞으로 그 주식회사 여행까지 할 때 한 번쯤 하게 되면 제가 저 대신에 지금 이제 종목도 잘 보시는 그런 엄대리님? 한번 추천드려서 한번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니면 하겠습니다. 뭐 패널로 모셔서 같이 얘기 나눠봐도 좀 재밌을 것 같은데요? 안 됩니다. 제작비가 2배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은 부장님 대신에 직접 전화 연결 이런 건 하고 전화 연결 좋은데요. 전화 연결해서 이렇게 넘겨드리고 그다음에 한 1,200원만 드리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좋은 아이디어 감사하고요. 네, 말 나온 김에 뭐 거제도 얘기까지 해봤는데 그러면 이제 수혜 종목들 여행 종목도 있었고 또 그 여행 종목 중에서 뭐 하나 투어, 모두 투어 뭐 이런 얘기도 같이 나눠봤는데요. 자, 그러면 반대로 좀 피해를 보는 종목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피해 종목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을지도 몰라요. 이야기를 해본다는 게 조금 뭐 씁쓸한 면도 없잖아 있는데요. 자, 부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엔화 약세, 이제 엔화가 약세죠. 그러니까 엔화가 이제 약세라면서 피해 업종이 있을 텐데 그 대표적인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피해 업종은 피해 가야죠. 그러라고 피해 업종이라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피해 업종 하게 되면 대부분의 우리나라 구조는 수출 주도 국가다 보니까 대부분이 다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종목들. 대표적인 거는 대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고 싶은데 중요한 거는 일단 뭐 이제 자세하게 보게 되면 자동차부터 이제 뭐 포스코 같은 경우도 그렇죠. 같은 철강제에 대한 흐름이 똑같은 건데 또 뭐 신일본 제철, 니폰 제철 이쪽에 나간다 그러면 당연히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 그런 세세한 부분들 따지게 되면은 다 우려는 큰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관련된 종목들은 좀 춤을 추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피해 업종이라서 주가가 하락했다. 여기서를 제일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많이 하락했다라는 점은 그러니까 증시나 어떤 이런 속성상 가장 큰 재료는 낙폭 과대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주가가 그것 때문에 하락했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가고 계신 분들도 속타죠. 속타고 보고 있는 입장에서도 야, 참 저렇게 많이 하락하나라고 하는데 반대로는 항상 동전의 양면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급락은 급등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똑같이 현대차를 봤을 때 지난 현대차 이번 주 한 수요일 정도까지 해서 주가가 또 15만 원대 부분까지 이렇게 쭉 하락했다가 바로 올라오는데 한 이틀 동안에 8% 9%가 바로 올라옵니다. 그만큼 낙폭이 컸으면 그만큼의 반등도 크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 업종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물론 참 저거 고생이 많겠구나 하고 이렇게
사이드로 한쪽으로 이렇게 치워놓고 관심 종목에서 제외하는 것도 중요한데 항상 낙폭이 컸다. 단기적으로 뭐 한 3, 4일 안에 뭐 10% 이상 대형주가 이렇게 빠졌다 그러게 되면 오히려 매수 기회를 찾는 게 낫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 분위기에서는요. 예, 그럼 3, 4일 안에 뭐 10% 이상 빠진 대형주는 좀 오히려 눈여겨봤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제 그럴 네. 때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이거 기회야. 그래서 몰빵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일단 지금 시장이 하도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자리가 나왔다 그러면 그때부터 분할 매수 관점으로 그렇다고 뭐 조금씩 매수하셨다가 한번 기회가 또 강하게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거기서 싸게 샀던 거는 바로 수익 실현해서 일단 또 시장을 관망하고 또 다른 종목들 쪽에서 만약에 이런 그 피해 업종들이 강하게 반등한다 그러면 그동안에 선전했던 업종은 또 빠집니다. 반대로요. 그런 게 대표적인 게 통신, 제약 이런 쪽이 또 선전했다가 이번엔 반등할 때 또 소외가 됐죠. 그럼 이런 쪽이 또 밀렸다 그러면은 반대로 이거 수익 실현하고 기다렸다가 그런 종목들이 또 하락한다 그러면 또 기회 누리셔서 조금씩 찔끔찔끔이라도 사보셨다가 급등한다 그러면 바로 또 정리하고 하는 이런 치고 빠지기 잽이죠. 잽. 몸집을 가볍게 그런 전략이 가장 필요하다고 이 연사 외치는 바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현대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는데요. 저도 현대차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엄대리님께 이어서 질문을 드리자면요. 이 현대차 그룹이 이 한국전력 부재를 좀 비싸게 네. 매입을 했죠. 네. 그래서 좀 증권 흐름이 조금 주식 흐름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 엔화 때문에도 또 영향이 있어요. 네. 그렇죠? 네. 뭐 앞으로 이 현대차 그룹 관련된 주들 전망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되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네, 현대차 뭐 대표적으로 현대차의 지금 주가 약세가 원인은 딱 세 가지죠. 첫 번째가 한전부지 매입에 따른 시장에서 신뢰감이 잃었습니다. 네, 두 번째, 최근에 엔화 약세 기조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 점. 그리고 세 번째가 수입차 점유율이 증가하면서 최근에 LF 소나타 그 판매량이 부진하다는 점. 네. 이렇게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는데요. 이게 당장 이렇게 해결될 문제가 세 가지다 아닌 것 같아요. 예. 주가는 현대 기아차가 한 이틀 정도 반등 시도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여기에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고요. 예. 기술적인 반등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주가를 사실 뭐 예측한다는 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를 뭐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당분간은 조금 횡보나 조정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 여기서 본격적인 반등이 나올 시장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부장님도 뭐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전망은 딱 그겁니다. 혹시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질문 해드렸던 것 같은데 현대차 사고 싶으세요? 면허를 따셨습니다. 면허를 따셨는데 첫 차를 사고 싶은 차가 만약에 딱 생겼다. 뭐 이렇게 딱 이게 좀 그래도 돈 좀 벌었는데 차 한번 사볼까 그랬을 때 현대차를 사고 돈 좀 싶으세요? 벌었는데. 예. 그러니까 좀 수중에 차를 살 만한 돈이 딱 생겼습니다. 없어도 요즘엔 할부나 리스가 또 다양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 한번 사봐 했었을 때 현대차, 기아차가 사고 싶으세요? 저는 사실 자동차를 별 생각 안 해봤는데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불과 몇 년 전에 비해서 수입차 사기가 굉장히 편해졌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좀 거리를 걷다 보면 네. 수입차 진짜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 중에 한 대가 엄대리가 타고 있는 차죠. 네. 아. 아주 와 근사. 김우정 연구원님이 부러워하는. 네, 부러워하는 네, 사주시네요. 거제도의 오렌지족이라고. 네. 네, 한번 쫙 지나가면은 다들 형님 하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는. 멀리서 아. 오셨네요. 네. 예, 미확인 정보니까요. 위에서 이렇게 드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특히 이제 현대차가 가장 국내 소비자들한테 욕먹는 이유가 왜 수출은 그렇게 싸게 하면서 수출 단가는 그렇게 싸게 팔면서 국내 소비자가 봉이냐 이런 얘기들. 그리고 네. 거기다 뭐 같은 물론 뭐 이제 거기서 생산하는 재료 그 부품들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싸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제 그런 조목조목 논란부터 이런 여러 가지가 좀 밉보이다 보니까 또 어떤 소비자들이 외면하는 경우도 이제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현대차는 국내가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회사죠. 그리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도 판매량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판매량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근데 특히 지금 같은 경우 미국에서 점유율이 한 1, 2% 정도 작년 대비해서 떨어졌다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또 2, 3일 또 급락했었죠. 그런데 자세한 내용을 보게 되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대수보다 중국에서 판매량이 더 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떨어진 1, 2% 흐름을 보게 되면 한 5, 6만 대 정도 수준일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 이번 달
뭐 이번 달에 판매량을 보게 되면 19만 대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흐름만 보게 됐을 때 그렇다고 뭐 이게 뭐 단가가 큰 것도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중국이나 신흥국, 뭐 남미 이런 쪽에서는 계속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다 커버할 수 있는 흐름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문제는 그냥 일단 실적이나 어떤 이런 분위기가 좀 더 가미가 된 거지 막상 나오고 있는 현대차의 실적은 지금 저평가 상태입니다. 실적 대비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이렇게 싼 종목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하지만 왠지 매매하기는 좀 껄끄러운 부분들, 네, 그냥 괜히 진짜 이걸 사느니 그냥 기다려봐 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은 매매로 들어가기는 뭔가 그런 좀 뭔가의 그 마음을 붙잡고 있는지 그런 게 있어서 그렇지. 그때 돈을 들이기에는 그래도 확 마음을 끄는 게 없다, 뭐 이런 말씀이세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충분히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메리트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흐름을 이용해서 잠깐 들어갔다 튀고 나온 전략이 지금은 제일 낫고요. 여전히 시각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현대차가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은 일단 시장의 흐름들과 맞춰서 매매를 짜자.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흐름 그 잽 기법 같은 거 활용해서요. 그렇죠. 괜찮네요. 잽 기법. 이거 적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잽 까먹었습니다. 기법이로. 네, 제가 다시 상기시켜드린 것 같은데. 네. 자, 그럼 전망 얘기 조금 더 정리를 해보자면요. 전망으로 봤을 때 요즘은 아무래도 전기차 시대가 곧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현대기아차도 전기차 어떻게 잘 준비하고 있나 이런 것도 눈여겨보면 전망도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엄대리님께 이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전기차 관심 있으세요? 관심이 있어야죠. 네, 증권사 직원으로서 항상 이렇게 전기차는 관심을 둬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지금 전기차 관련해서 미국의 뭐 테슬라 등이 좀 관심을 이렇게 갖게 되면서 좀 부응하고 있는데, 자, 그 현대기아차는 전기차 어떻게 잘 준비하고 있나요? 뭐 알고 계세요? 현대기아차가 전기차를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요. 네. 예. 그 현재 지금 뭐 실태라고 하면 조금 그렇지만 현재 현실을 보면요. 레이 소울 EV가 뭐 지금 출시는 이미 됐었고요. 그리고 내년 2015년에 소나타 전기차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가 출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자료를 제가 좀 보면서 설명드려야 돼서요. 2016년에 양산형 최초의 양산형 전기차가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아반떼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는 K3. 요 모델이 2016년에 최초 양산형 전기차로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물론 이건 회사에서 밝힌 거기 때문에 예정일 뿐이고, 그래서 준비를 현대기아차에서 뭐 잘 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내부적인 거는 사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좀 자동차 종류들로 이름으로 좀 거론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부장님 뭐 전기차 관련해서 주목하고 계세요? 현대차 관계분에 나오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앞으로 뭘 출시하고 그러면서 임원분의 포스로 딱 얘기를 하셔가지고 차 한 대만 주세요. 근데 중요한 게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좀 지켜봤었을 때 현대차는 전기차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심이 없고 오히려 그동안에 좀 개발한 걸로 봤을 때 약간 하이브리드 쪽도 개발이 좀 늦는 것 같고, 특히 뭐 수소차 뭐 이런 쪽으로 좀 약간 다른 쪽으로 좀 길을 많이 걷는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전기차가 또 지금 굳이 뭐 또 전기차를 개발할 필요 있냐, 유가도 낮아졌는데, 하지만은 이런 때 준비를 해야죠. 유가가 이런 걸 다 떠나서 미래의 먹거리지 않습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리고 향후에는 이제 아무리 유가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화석연료입니다. 한번 태우면 없어지죠.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갈이 될 수밖에 없는 자원이라고 한다면 그를 어떻게 좀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 이런 쪽 부분들은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가 반대로는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싸졌지만은 그 빌미를 삼아서 나머지 대체 에너지 부분들이 조명을 못 받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때 어떤 중장기적인 패턴을 봤을 때는 슬그머니 들어가서 기다려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되는데, 중요한 거는 전기차 중요하죠. 그리고 특히 그 LA에 가게 되면 여기 계셨던 테슬라 전기차 혹시 보셨나요? 내부나 아니면 inside or outside? 아니요. 이게 오랜만에 영어 썼네요. 와우. 근데 이 전기차를 보시게 되면은 전기차가 자동차가 아닙니다. 전기차란 얘기는 자동차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자제품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과거의 어떤 내연기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즉 그 엔진을 통해서 그 이제 힘을 일으켜서 이렇게 나오는 어떤 그런 구동으로 가는 구조가 아니라
전기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계기판을 딱 보게 되면 운전하는데 바로 옆에 아이패드 같은 이런 큰 넓은 화면이 있어서 그걸로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조. 한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과거에 나왔던 내연기관에 대한 어떤 흐름이 아니라 새로운 다른 차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보게 되면 이런 차는 어떤 쭉 보다 보면은 이제 과거의 어떤 자동차 부품족이 아니라 어떤 전자제품을 잘 만드는 회사가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바뀌어진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흐름들도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차라리 현대기아차가 아니라 네. 차라리 제가 보기에는 어떤 전자회사가 이걸 만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그러면 간단하게 두 분 뭐 시청자분들,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께 드릴 수 있는 힘이 되는 한마디, 또 투자 전략 정말 간단하게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엄대리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많이 힘드실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힘들고요.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전망 산업이 4분기 같은 경우도 우리 주요 기업들이 이익 전망치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현금화 전략이 필요한 시기고요. 예. 그리고 어차피 안 되는 섹터를 건드려봤자 손에 물린다 그러죠. 그냥 손해를 보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추천을 드리는 쪽은 기존에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받은 중국 관련 소비주들. 뭐 예를 종목까지 드릴까요? 네. 뭐 개인적으로는 뭐 종목 인터파크 INT, 예, 중국 성장성 관련된 그리고 삼천당 제약, 예,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는데 두 종목 다 공통점은 중국 소비, 중국 성장 관련주예요. 네. 예, 이런 종목들 조정받은 예, 섹터로 관심을 두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지금 네. 코스피 많이 빠져 있는 그런 낙폭 과대주보다는. 그래서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지만 힘내시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럼 김민수 부장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두 종목의 공통점은 제가 사서 물린 종목입니다. 이런 줄 알고 깜짝 놀랐었는데 네. 그건 아니셨네요. 예, 좋은 종목들입니다. 좋은 종목들이고 특히 날카로운 시각을 갖고 있는 엄대리님께서 얘기했던 종목이니까 관심 종목에서 제외해야죠.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딱 하나입니다. 뭐 항상 장 힘들 때 쓰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딱 하나. 네. 화이팅입니다. 네. 힘내시고요. 예. 기념으로 가지세요. 나중에 비싸게 됩니다. 네, 사인해드리- 해주세요. 네. 네. 제 이름 힘내시고요. 아시죠? 누구시죠? 네. 네. 힘내시고, 예, 이런 어려운 시작도 지나가면 또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움츠러드시지 마시고 마지막 가을 충분히 느끼신 다음에 다음 주도 화이팅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거 제가 보관할게요. 네, 오늘 저희 전문가들의 수다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시장이 여러 가지 좀 흐름들이 들쭉날쭉해서 투자하시는데 우왕좌왕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많으셨을 텐데요. 언제나 저희 전문가들의 수다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알짜 팁, 또 유용한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입동이라 날씨가 점점 추워질 텐데요. 외출하실 때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즐거운 분위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